퇴직연금 안 바꾸고 그대로 뒀다가 억대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퇴직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퇴직 많이 남았으니까 퇴직연금은 나중에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다가 큰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별로 한번 정신 번쩍 나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초년 씨입니다. 장명은 제가 했습니다. 자, 직장생활 이제 시작. 퇴직연금을 DB형과 DC형 중에서 고르려고 하는데 고민이다. 자,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퇴직연금의 종류를 고르려고 하면 바로 저 DB형과 DC형의 근본 취지, 이 기본 골격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DB형이란 확정급여형입니다. 저는 어려운 말 몰라도 되고요. DB형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이 됩니다. 하나는 계속 근로 연수입니다. 본인이 그 직장에 다닌 연수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입니다. 바로 저 두 변수를 곱해서 그냥 본인의 퇴직급여가 결정이 됩니다. 이건 단순 심플하죠. 그리고 이건 운용 주체가 회사입니다. 본인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돈을 굴리게 되는데요. 회사가 돈을 잘 굴리든 못 굴리든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잘 굴리면 그건 회사 돈이고요. 못 굴려도 본인이 이 정해진 퇴직금은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바로 저 공식에 의해서 나온 퇴직급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반면에 DC형은 운용 주체가 개인입니다. 개인 근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이 근로자 퇴직 계좌에 예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중간 정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예치한 돈에 대해서 본인이 굴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운용 성과는 당연히 본인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제도 설명은 알겠다. 그렇다면 나초년 씨는 도대체 뭘 골라야 되느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릴게요. 왼쪽은 DB형이 유리하고 오른쪽은 DC형이 유리합니다. 자, 왼쪽은 한마디로 이 직장 생활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면 DB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요. 또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 오래 다닐 것 같다는 근로자분들은 당연히 DB형입니다. 또 있죠. 투자에 자신 없다. 그리고 투자 귀찮다 하는 분들도 DB형입니다. 한마디로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건 DB형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임금 상승률보다 이 운용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DC형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는 반대죠. 내가 승진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우리 직장은 임금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직에 잦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거죠. 나는 투자하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게 재밌다고 하면 그때는 DC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DB형으로 일단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저런 주식 많이 오른다 그러면 욕심 나죠. 그래서 직접 운용하고 싶어서 DC형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이고 수익률이 폭망했습니다. 자, 다시 나 이거 너무 투자 싫고 신경 쓰기 싫어서 다시 DB형으로 좀 갈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이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역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저 그림이네요. 왼쪽에서 오른쪽은 갈 수 있습니다만 오른쪽에서 왼쪽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못 바꾸게 해놨냐면요. 이게 DC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DB형으로 올 경우에 이 본인의 운용 수익을 그대로 회사에게 전가하는 게 됩니다. 되게 손해가 나는 거였죠. 그런 손해를 회사에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사례가 오늘 영상의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DB형 가입자인데 어찌해야 하나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50대로 예상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근로자의 질문입니다. 요즘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회사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임금 피크제가 해당이 되는 회사입니다. 몇 년 전에 이게 정년이 60세로 늘면서 많은 회사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정년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임금 피크의 기간은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의 폭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 피크제는 이 퇴직연금에서 이 DB형과 DC형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아까 제가 DB형 설명드릴 때 이 퇴직급여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바로 두 가지를 곱해서 결정이 되죠. 계속 근로연수에다가 이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곱해서 퇴직급여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계속 근로연수는 고정돼 있다고 할 경우에
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면 이 퇴직 3개월간 평균 임금은 아주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몇 년 동안 낮은 월급을 받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제가 계산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계산한 것입니다. 월 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만 55세가 돼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60세에 퇴직을 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 계산 사례입니다. 이분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55세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이분의 퇴직금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즉 월 평균 임금 500만 원에 근속연수 25년을 일했기 때문에 1억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년이 5년 연장이 돼서 이때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서 60세에 퇴직을 한다 그러면 이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왜죠? 일단 근속연수는 30년으로 25년에서 5년 늘었습니다만은 바로 임금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그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0만 원 곱하기 30년을 하면 7,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근속을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무려 5천만 원을 손해보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죠?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이 반토막이 나다니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계산 사례는 DB형일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본인이 굴리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죠. 자, 그럼 저렇다고 하면 저분의 경우에는 55세, 즉 임금 피크를 맞기 직전에 바로 이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5세 이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DB형으로 이 퇴직급여를 받은 다음에 임금 피크가 적용된 5년 동안은 DC형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굴려서 60세에 타게 되면 그러면 아주 해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금 피크제 적용된다고 하면 55세 앞두고 반드시 DB형은 DC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회사들이 이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그 역으로는 안 되고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이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돼도 이 DB형을 유지해도 퇴직금에 불이익을 안 보게 그렇게 만든 회사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와 원리를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 본인의 퇴직금을 손해보는 그런 낭패보는 일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례 볼게요. 이번엔 나주택씨입니다. 이분은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사려고 하네요. 지금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이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급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DB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 인출은 안 됩니다. 그런데 DC형에서는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나주택씨는 그런 것을 얘기를 듣고 지금 중도 인출을 시도하려는 그런 경우입니다. DC형으로 중도 인출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법에 보면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사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이 본인 명의로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DC형에서 중도 인출을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할 경우에도 DC형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주택씨의 저런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내려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DB형을 DC형으로 바꿔서 집을 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법에서 DC형으로는 중도 인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인출해서 집을 살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이거는 주의하셔야겠죠.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면 다시 DC형으로 DB형으로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 퇴직금을 굴리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다, 본인의 책임이다. 이거는 반드시 생각을 하고 DC형으로 바꿔서 중도 인출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퇴직연금에서 이 DB형과 DC형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